먼저 PF 대출이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놓을 수 있는 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먼저 이제 줄도산 위기 PF 대출이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라고 할까요? 둔화 국면에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소비, 건설, 투자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GDP 안에는 한 4개 파트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경제 총생산에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 요 4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니까 순수출 분야가 제일 중요한 파트인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투자가 있는데, 그 투자 안에 건설 투자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설비 투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덩치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발전소를 짓는다, 아니면 통신 설비를 갖다가 뭐 구축을 한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죠. 그러면 이제 파이낸싱이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즉 자원 조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내년 4월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에 대해서 큰 소용돌이가 있지 않겠나라고 걱정들 하시는 내용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관련된 임대 사업이라 그럴까요? 건축 관련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 금융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또는 자본시장에서 놓을 수 있는 이 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거가대교인가요? 거제도에 있는 그런 대교 건설도 그렇고, 또 인천 영종도 가는 고속도로, 그런 것도 뭐 맥쿼리라든지 지하철 9호선도 맥쿼리가 참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데, 자본시장의 파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기업, 금융기업 그러면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 좋은 거를 먼저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나머지를 또 차지를 하고, 새마을금고라든지 다른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금융사들이 또 다른 한 파트를 차지를 하겠죠.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이라든지 소규모 자본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을 비해서 소규모 자본이라는 겁니다. 소규모 자본을 운영하는 금융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짜투리, 나머지 시장에서 나오는 상품들, 금융상품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건설되고 있던 부동산 산업에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지방의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거의 다 파산과 부도를 맞이했고, 그 파산과 부도를 맞이한 기업들을 중앙에 있는 건설사들,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죠. 건설사들이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로고는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사 이름을 붙여서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낸 것만 가지고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분양을 하면서 이 분양률이 얼마다 이런 걸 다 이제 감안하지 않겠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주택 청약률이 뭐라 그럴까요? 뭐 100% 넘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0대 1 경쟁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되죠. 경기가 나쁠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분양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러면 한 40가구를 짓는데 10가구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 30가구는 비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을 먼저 하고 공사가 올라가는데 30가구가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다 그러면 건설사가 그 30가구에 대한 계약금 비용, 중도금 비용, 막대금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당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델 안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분양 제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하는 중간에
이 분양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돼 버리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따안게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후분양 제도라 하더라도 나중에 개인들이 입주를 안 하겠다. 입주를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포기하겠다. 그래 버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시공을 했던 회사도 마찬가지고 시행을 했던 회사들도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해서 평당 얼마다라고 하는 그 단가가 나온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이 회사들이 뭐 자선사업 하듯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면서 30가구가 미분양 났을 때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30가구를 예상했는데 전체가 미분양이 나버렸다. 이제 이러면 사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분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설 아파트라든지 임대사업에 주택을 수요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의 규모별로 이렇게 쫙 나눠보면 제일 밑에서 또는 그 하위 그룹들이죠. 뭐 증권사, 새마을금고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위에서 좋은 물건들을 다 가져가서 투자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상대적 위험성은 더 크겠죠. 이제 그런 부실 기업들이 하나씩 발생이 되니까 PF 대출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7.3%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지방에 PF를 많이 일으켰는데 지금 뭐 대구 할 거 없이 또는 다른 지방 도시에서의 부동산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실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무너진다는 표현보다도 부실화되는 금융사도 아마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PF 대출에 참여했던 금융사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덩치가 큰 사업을 한 개인 기업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금융사들이 신디케이트 이렇게 하나의 그 조합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큰 규모의 자본을 참여하도록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공하는 그 프로젝트를 일으키는 업체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계산한다든지 미래 기대 수익을 계산한다든지 미래 수요를 계산한 교통량이 얼마나 될 것이다 교량을 건설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럼 투자자들은 그 내용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PF 대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 부분, 특히 부동산 부분에 대한 PF 대출인데 지방에서 미분양 사태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됐던 돈을 지금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기업들이 투자하기 전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그 디리스킹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충격이 큰 형태로 위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측했던 위험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 2, 3년은 버틸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하는 바람에 2, 3년을 버티지 못하고 1년 안에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표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이후에 원금이나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상당히는 아니지만 많은 증권사나 저축은행 이런 금융권에서 또는 보험사들도 금융상품을 1금융권이 취득하고 남는 거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 부실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PF에다가 투자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 많이 댓글에 그런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문제점만 이야기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라. 중국이 지금 비구위안이나 헝다에 어떻게 대책을 세웠죠? 정부가 돈을 푸는 걸로 그렇게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무슨 돈으로 푸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미국 같은 건 프레디메, 페니메 같은 부동산 회사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에 캠코라고 하는 한국자산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부실화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채권을 인수를 해서 그 재투자,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또 경기가 살아나면은
다시 팔아서 매각을 해서 수익을 노리는, 차익을 노리는 그런 우리나라의 공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미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을 때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운용에 관련된 금융사들을 활용해서 PF 대출을 일으킨 많은 증권사와 저축은행 또는 제1금융권 필요하다면 이런 쪽에 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마불사다, 뭐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증권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저지러 놓은 지방의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부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도와줘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100% 모든 기업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테스트를 빨리 해서 어느 증권사는 어느 정도의 PF 부실이 있는지 각각 분류한 다음에 도저히 지원을 해도 PF 대출이 자기의 자산 능력의 30% 이상을 한 기업들은 지원해줘도 이건 어차피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처리를 해버리고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건전성 테스트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정부가 해야 될 지금의 그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